자, 오늘 주제 한번 보시죠. 항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그리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죠. 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떨어지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오르는 어떤 기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이 진실,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진실을 보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왜 부동산 규제 효과는 늘 단기에 불과할까? 이거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강한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이게 잘 단기에 불과하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오르고 또 규제 대책 나오면 좀 주춤했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오르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진단을 잘 해야 처방도 올바르게 하는데 이 진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시각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논리는 사실 진단을 잘못한 거죠. 가장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곳이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이 투기꾼들이 올린다. 이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단이 올바라야 되죠. 진단은 뭘까요? 항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은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것들 뭐 택지개발지구나 이 신도시나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공급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긴 그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직장도 많지가 않고 대부분. 자,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시작 다주택자를 주택시장의 교란 세력이다. 이 시장 교란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 단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 대책들이 나오는데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처방약도 안 드는 거죠. 그 올바른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큰 거는 이거죠. 사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아라. 왜? 사지도 말라는 뭐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로 한마디로 압박을 많이 주고요. 종부세 지금 12월 달에 종부세 나오잖아요. 종부세 강화, 보유세 이런 것들로 이제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사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면 갈아타기를 해서 뭔가 내가 갈 때는 누가 집 사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 아무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이 정책의 문제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만 시장 진입하라. 이 실수요들만 시장에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주택만 사라. 그런데 모든 나라 역사상 이 100% 실수요라는 거 없어. 100%가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100%라는 건 없어요. 항상 수요는 이 투기 수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기 수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요 투자 수요라고 하죠.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합쳐지는 게 부동산 수요예요. 그런데 부동산 수요를 자꾸 이 투기 수요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쯤 지금 뭐 8.2 대책, 9.13 대책, 각종 대책이란 대책 지금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과연 이 효과가 나올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좀 안정시킬까? 자,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얘기했죠. 연말 부동산 효과가 규제 효과가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왜 하필 연말에 12월 달에 규제 효과가 나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12월 달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에요. 그래서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야. 그래서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그런 기간이 끼어서 종부세 때문에 이런 규제 효과로 집값이 떨어진다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해 종부세 관련 예측 기사인데요. 주택이 소유가 아닌 이용 대상으로 인식해야.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항상 주택이라는 거는 실수요와 투기수요, 실수요 목적 플러스 실수요 목적, 그러니까 거주재, 그 다음에 투자재 플러스 투자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똑같아요. 소유의 개념만 주택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투자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종부세가 부과되면 아마 집값이 하향 안정화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요. 집값 안 잡히면 서울 전역에 종부세 부과, 집값 종부세가 발표가 되면은 집값이 잡힐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가 만병통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자, 종부세 부담 커지면 집값 잡힌다. 이거는 정말 인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종부세 강화 이거로 집값 안정이 가능할까? 자, 그런데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그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가 되는 시점이 4월 1일부터 중과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글쎄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의 어떤 영향은 있겠지만은 종부세 강화로 집값이 안정되려면 이게 뭐예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돼요.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놔야 돼. 한번 이제 종부세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 올랐을 테니까 나오게 되면은 고지서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놀래서 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 급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이 다주택자 급매물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된 데니까 팔지도 못해.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4년, 8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시중에 매물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을 강화한다 그래서 종부세를 강화한다 그래서 집이 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럴 가능성 별로 없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물이 잠겨 있다 시중에. 그리고 실제로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두 지역이 있으면 A라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야. 근데 여기가 1년에 5천만 원 1억 오르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종부세가 1천만 원이 1년에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5천만 원 오르니까. 그러면 이걸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면 어떤 걸 팔까요? B라는 지역은 여긴 조금 서민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100만 원이 더 나와. 이 종부세가 100만 원이 더 나와. 그러면 이거 타격이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값 비싼 실제로 부동산 대책으로 잡으려고 했던 지역들은 물건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물건들이 나와서 그런 동네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게 문제의 대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된다더라. 물론 내년 4월부터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그런 그 관리처분 통과한 그런 아파트들을 적용을 그때로 늦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11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로 지금 영향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영향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로또 분양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 판교 분양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몰렸듯이 통장을 쓰기 위해서 분양시장 과열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꼬리표처럼 붙은 게 당첨이 되더라도 전매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거주 의무 기간 5년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 하나의 정설이에요. 신규 분양 물량, 새롭게 분양이 되는 물량은 기존 아파트 재고 물량에 비해서 미미하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비해서 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뭐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아파트 가격이 기존의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못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 매매가가 입주 시점의 신축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아파트 매매가가 입주 시점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한다. 절대 신축 아파트가 분양이 되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쫓아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공급 축소와 전세 수요 급등. 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훨씬 현저하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공급을 잘 안 할 것이다. 예, 감소. 자, 매매 수요
이 사람들은 로또 당첨을 위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로 거주하고 통장을 사용해서 로또를 당첨받기 위해서 전세로 거주할 겁니다. 그럼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기회를 노리는 정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보겠다.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부동산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거를 잘못 판단하면은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팔았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한테도 몇 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걸 먼저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는 뭐가 결정해요? 유동성, 돈이 결정합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느냐 아니면 돈이 시중에 말라가느냐. 자, 그러면 유동성은 뭐가 결정해요? 우리 금리가 결정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인하가 되느냐.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자,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나무만 지금 자꾸 그 나무만 보지 말고요. 숲을 보세요. 숲. 커다란 숲을. 이걸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저희 부동산 카페에 오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곧 11월이고 12월 이제 올해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 동안에 뭔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방향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된다. 공급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서울이죠. 서울이 왜 자꾸 많이 오릅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에는 인서울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조건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라고 다 인정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앞으로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돼요? 서울에 어디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서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 어디에 할 것이냐.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과연 어디를 지금 먼저 뭔가 진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재 근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재에서 한 정장 떨어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호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야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겨울에. 그러면은 이게 빨리 부풀어 안 부풀어.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만큼 되면요. 나중에 이만큼 되는 거는 금세예요. 계속 굴리다 보면 금세부터. 재테크도 똑같아요. 재테크도 5천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가 어렵지 1억 가지고 2억 만들기는 더 쉬운 거예요. 항상.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좀 명심을 하고요. 이제 더 떨어지니 뭐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래는 과거와 똑같을 것이다. 단지 훨씬 값비쌀 뿐이다. 이거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현재랑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가격이 더 비싸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산을 불려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주식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죠. 하지만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앞으로 바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과거를 우리가 짚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진다. 음마아파트 88년도 8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